로얄 패밀리 이주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좀 까만색 반짝이는 옷을 입었습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아, 예. 예, 사업 잘하라고 어느 분이, 예, 이거, 비싼 겁니다. 제가 안으로는 사지 못하는, 네네. 제가 그 L2L을 만나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네트워크 말고도 사실 네트워크도 한 40군데 있지만 실제로 직업도 좀 다양했습니다. 다른 사람 좀 다르게. 처음에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는 언론사에 잠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국문학과 출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직원님들하고 일을 좀 했습니다. 예, 하면서 어쨌든 거기에 그걸 조금 했고, 그 다음에 언론사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는 뭘 했냐면 백화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옆에 있는 매장 사장님이, 자가 좀 되네, 장사를 좀 하네, 이래가지고 제가 쌍방울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쌍방울에 오래 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매장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김소연 사장님께서는 그 유나백화점에 있었지만, 저는 그 옆에 미화당에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속옷을 해서 전사 1등도 하고 전체 1등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매출을 좀 잘 했었어요.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능성 속옷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고, 기능성 속옷을 저희 매장에서도 판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루벨마리를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네트워크라, 그때 네트워크를 상상도 못하고 그냥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구색을 잘 맞추려고 검정색, 핑크색, 또 저희 쌍방울에서는 스킨 색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팔았어요. 판매를 좀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네트워크를 중간에 잠깐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 잘 빠지죠. 그래 그걸 먹었는데 살을 많이 뺐죠. 근데 그걸 먹어서 빠진 건 아니고, 실제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 식품을 잘 알면 굶어서 많이 빼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간에 한 20kg, 한 7kg, 8kg,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체중을 감량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그때는 그냥 이거 말 그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팔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러니까 그때 2002년, 2007년, 우리 요양보호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조금 전에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갖고 있으면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그 다음에 재가센터, 이런 설립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한때. 아주 날렸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에, 그러니까 저를 통하지 않고도 개업 못한다 할 정도로 제가 그쪽 일을 다양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개업을 했고, 시설장으로도 근무를 했었고, 근데 그 중간에 또 제가 뭘 했냐면, 그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A사 제품을 제가 또 했습니다. 네트워크를. 했고, 그 뒤에 제가 이제 사회복지 너무 좀 하다 보면 좀 실증이 나잖아요. 그만두고는 병원에 조무사로 근무를 하면서, 그때 조무사로 근무하면서도 또 다른 A사를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데 이 원장님이 다행히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고 있는 예방의학에 관련돼서 일을 하셨어요.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체의학에 대해서 했고 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원장님이랑 있으면서. 그래서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지금 이 일 하는 것도 도움이 됐고, 그때 당시에도 했고.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 네트워크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줬던 분이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건강식품에 대한 상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제품 공부도 좀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보다는 뭐였냐면, 그냥 잘 팔아야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했던 것 같아요. 한 10년 넘게, 20년의 세월을. 잘 팔면 되지.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내 밑에 인맥이 많아가지고, 내 밑에 대박 나는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되지. 특히 이해숙 사장님 같은 한 명 딱 데리고 오면 사업 성공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요즘에는 깨닫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를 하면서 네트워크 사업 이러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네트워크 사업 만났을 때,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도 이게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인맥이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잘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 돈이 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생각을 항상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세계도 없었거든요. 인맥도 없어요. 인맥이 진짜 없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이 다 외국으로 취업을 갔어. 한국에 없어. 제 친한 친구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친척도 없어요. 저희 아저씨가, 그러니까 저희 시댁이 이북 사람이라 집에 사는 식구가 답니다. 친정에, 동생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동생들이니까 또 말을 못하죠. 언니나 누나, 이렇게, 희한하게 언니는 되는데, 동생들은 잘 안 되잖아요, 리크루팅이. 그래서 인맥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돈도, 둘 다 직장 다니니까, 특별히 돈도 없었습니다. 뭐, 물려봐서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액체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저희 집에 예를 들어 한 달에 얼마를 써야 된다, 이러면, 그 예산에서 정말 10원짜리 하나도 더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마트를 가면, 종이에 쭉 적어가잖아요. 오늘 예상액은 5만원이면 5만원을 딱 맞춰서 적어가요. 그래서 계산을 딱 하잖아요. 5만 2천원 하면 2천짜리 뺐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원도 애누리가 나는 거를 상상을 못했어요.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똑같이 사는 거죠. 열심히만 똑같이 살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건 밥만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살았는데, 그 밥만 먹고 사는 생활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 보려고 제가 조무사를 그만두고 이제 체험방이라는 거를 진짜 조그만하게 그러니까 오픈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 이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랑 생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오픈을 했는데 이게 정말 어머니들이 줄을 서갖고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영업 방법이 조금 남달랐던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면 제가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3,000원. 3,000원 받네. 3,000원을 이렇게 좀 3,000원 하면 너무 작은 금액인데 3,000원을 받으면서 뭘 해줬냐면 계란을 따뜻하게 한 개 삶아주고 차를 드리고 그다음에 뭐 간식도 항상 있었어요. 뭔가 간식이. 그러니까 이게 간식 먹으려고 일부러 오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매장에 늘 손님이 항상 꽉짝꽉짝거리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코로나 바람이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그 해에 2월달, 1월달부터 1월 말부터 장사가 안 된 거예요. 1월 말 딱 되면서 정말 손님이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장이 이게 백화점처럼 오픈 매장인데 그 한 층이 500평이거든요. 그 500평이 개미 새끼말이 아니고 전부 다 점점 조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그 홍보 영상을 항상 틀었거든. 그 영상 소리만 막 들려. 그러니까 그 전에 TV 보려고 전부 다 오락오락 앉아가지고 야 오늘은 그 영상 보지 말고 TV 하나 드라마 뭐 보자 이러고 드라마 틀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희 5층에 있는 철학관 할아버지가 그때 뭘 하러 오셨냐면 우리 건 아니고 그 옆에 안마의자 1,000원 주고 넣는 거 있잖아. 자기도 본인 손님이 없으니까 안마의자 이렇게 하러 오신 거예요. 오면서 우리가 쭉 앉아고 차를 마시고 있으니까 본인도 오셨어. 나도 같이 차 한잔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저를 탁 보시더니 그때 제가 상호가 고주파였거든요. 고 사장. 네. 그러니까 올해 10억을 벌겠네. 이런 거라. 내가 3천원짜리 고객도 한 명도 없는데 무슨 10억을 보니까 내가 그래서 3천대 손이 없는데 무슨 10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누가 10억 들고 온다. 딱 기다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10억을 누가 들고 온 내 주위에 10억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누가 10억 갖고 오면 진짜 왜냐면 여기 그래도 지금 초량이나 이쪽 동네는 사실은 좀 살아요. 해운대 쪽은 좀 살아요. 남천동도. 근데 우리 동네는 다대포거든요. 어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이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다대포는 정말 시골이거든요. 집도 쌉니다. 그러니까 한 33평짜리가 그러니까 33평짜리고 제가 처음에 결혼해갖고 다대포에 살 때 그 집이 21평이었거든요. 3,8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그 집이 1억 2천 밖에 안 합니다. 21평도. 그 정도로 집이 쌉니다. 그러니까 평당 한 몇백만 원 밖에 안 하는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시골 동네에서 제가, 그러니까 그 뭐고 10억 들고 온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10억짜리 집에 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10억, 누가 10억을 들고 올까? 근데 이게 속마음으로 뭔가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어느 철학관 선생님? 점쟁이? 그거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절더라고요. 로또에 당첨될 운이 있대요. 제 복에. 제가 로또 당첨되게, 제가 저만 로또 사면 5천원짜리도 하나 안 되거든요. 제가 로또 장사도 해봤잖아요. 근데 당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로또를 사면 돼. 그러니까 돼가지고 몇 번을 돼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1등, 3등, 그러니까 100몇십만 나오고 그거 한 3번은 돼봤어요, 제가. 근데 그거는 우리 아저씨가 샀기 때문에 그거 저는 진짜 1,000원짜리 한 장 안 되거든요, 그런 게.
근데 옛날부터 로또 당첨될 복이 있었대. 그것도 10억을 받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10억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3월 달에 진짜 그 엘리베이터 뚝 내는데 이상이 빨간 옷을 입고 노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왜냐면 누군가가 사람이 다니고 이러면 또 뭐 빨간 옷 입고 지나가도 아 그런가 때렸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 빨간 옷 입고 띠웅띠웅띠웅 걸어오시는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사람이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뭐고 이러면서 완전 눈 동그래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싹 지나가면 저 먹고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면서 제가 근데 이렇게 지나가니까 우리 매장 완전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아,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우리 집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절대 안 들어올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놀랬어. 제가 좀 네 이러면서 이거 뭡니까? 이러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체험하는 거다 쭉쭉 말하니까 처음은 무료거든요. 처음에 무료입니다. 했더니 아 맞아. 그러니까 또 그것을 스타킹 벗을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우리 거는 그 고주파의 특징이 뭐냐면 금속을 끼고 하지는 못하니까 수직을 다 뺐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뺐는데 앞에 책상에 스무키 수직이가 쌓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또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그때는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이거 그냥 액세서리 뭐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그 고주파 한 30분 하는 동안에 계속 아파트 자기 오늘 4개를 계약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그것도 제가 평수도 아니,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성원 아파트에 그걸 2개를 계약하고 제가 좀 그때는 좀 한 20년 세월이 좀 살았거든요. 저도 한 48평에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을 2개를 샀대. 그러니까 저희 같은 라인에 그냥 그 2개를 사고 그 2개 사면 돈이 얼마에 도대체 돈 계산 빠르락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내가 근데 이게 왜냐 집을 샀다 이러니까 사람이 또 그 관심을 가지잖아요. 이게 듣고 이분이 가고 나니까 점주님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다고 그러니까 뭐 쇼핑몰 한다던데 근데 왜 왔대? 그냥 아파트 계약을 4개를 했다던데 미쳤는갑다. 집을 어떻게 4개를 계약을 하노? 막 그때부터 막 씹는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어느 그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좀 지나고 한 번 더 왔다 가시고 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부동산에 자기 알아보니까 돈 하나도 없이 집을 산다더라.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돈 하나도 없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다네. 이런 거. 그럼 나 그 기술 좀 배우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그 기술 좀 배우고 싶다. 집 하나도 돈 없이 살 수 있는 기술 나는 배우고 싶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장님이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또 돈 자랑 막 하시면서 저한테 3만 원 주시면서 떡 한 대 해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기다리도 안 오시더니 오셔가지고는 우리가 떡을 갈라 먹고 나서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죠. 소나기 퍼붓는 돈 한번 안 벌어볼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나기 퍼붓는 돈은 우리가 사실은 소나기 내리듯이 돈이 내릴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소나기 내리듯이 돈 버신 분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도 쇼핑몰 하신 분인데 박태환이가 금메달 딸 때 제 같은 친구거든요. 같은 대학을 나오고 같은 남자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500만 원 주고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그 쇼핑몰에서 매달 적자였습니다. 매달 적자를 나다가 그러니까 매달 적자를 나다가 그 박찬희 금메달 딸 때 그때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입었던 수영복을 저거 몰에서 팔았거든요. 그래갖고 자고 일어나니까 10억이 벌었다 하더라고. 그 친구가 제가 그 유일한 소나기 퍼붓는 버는 사람인데 도대체 소나기 퍼붓는 안 벌어볼래 이러니까 제가 그 버는 거를 봤잖아요. 하루 만에 10억 버는 걸 봤고 또 10억을 갖고 온다는 말을 들었고 이러니까 관심이 쏙 가는 거예요. 또 쇼핑몰 한 대 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여기 세미나,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는 아니었고, 그때는 오후에 제가 혼자 또 올라와가지고, 임사장님이랑 1대1로,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1대1로 낯선 남자 앞에서 앉아가지고, 예,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데, 이거 뭐지? 네트워크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네트워크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이네요. 보통 우리가 일반 네트워크 사업 설명을 들어보면, 뻔합니다. 회사 이야기 좀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 이야기 좀 하고 제품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보상 플랜 이야기하고 1시간 반짜리 세미나 똑같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한 1시간 정도 하시더니 끝났대. 내일 또 오래. 그러니까 다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들으니까 내일 또 와야지. 다 안 들었으니까 가서 또 왔어. 그래서 또 보상 플랜 이야기는 안 해. 제품 이야기도 안 해요. 또 중에 전반적인 이야기. 근데 한 4일째인가 5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상 플랜 이야기를 하시고 하면서 FC 가야 되겠다. 그때 생각은 했는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10원도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5만 마트에 가서 5만 1,000원 나오면 1,000원짜리 물건 하나 빼고 5만 원치만 사오면 저한테 FC를 가야 되겠다 생각만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매장에서 우리 그 가게에 오신 손님, 그러니까 친구긴 한데, 그러니까 가게에 들어와서 우리 고급 체험을 하는 거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그냥 이야기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러니까 그 친구가 카드를 하나 딱 주면서 써라 이러고 주는 거예요. 이게 미쳐.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 카드를 나한테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줄 상편도 안 되는 친구였고, 그다음에 그때만 해도 그렇게 둘이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지 우리 애들 가외 선생님인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구인 거죠. 그래서 카드를 딱 받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러니까 FC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FC도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제가 처음에 FC 마감을 했어요. 뭘 내렸냐면 라파 3개 내리고 누벨마리를 할 수 있었으니까 누벨마리 조금 내리고 건강식품을 다 내렸습니다. 다 내려갖고 매장에 쫙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금방 다 팔았어요, 실제로. 왜냐면 매장에 오는 기본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저희 집에 식구가 6명이거든요. 6명이 먹는 양배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저씨는 심지어 건강식품 우리 거 강아지 거 빼고 16가지 나오는데 다 먹습니다. 지금도 100% 먹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월화수목 금토일이라는 그 약통을 딱 요만한 거 사놓고 이 10몇 가지를 다 넣어놓고 아침마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입티가 자동으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FC를 갔는데 FC 가고 나니까 이게 일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뭐 사실 내가 아는 네트워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 팔아야지. 그 생각이 머리에 딱 있잖아요. 잘 팔아야지. 팔지 말해. 팔지 말면 어째 팔 거고 이러면 가야지 빨리. 가고 손님이 달란데 줘야지. 맞잖아요. 줘야지. 근데 또 팔지 말해. 그 있는 거 그거 못 짤 거고 빨리 팔아야지. 내 거는 한 개만 필요한데. 근데 결국엔 저희 라파 3개 다 씁니다. 저희 신랑이 쓰고 제가 쓰고 저희 딸이 쓰고 3개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라파 실제 주문을 한 거만 제가 그러니까 라파 실제 3개를 다 쓰고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팔지만 하니까 또 팔면 안 돼. 왜냐면 말을 잘 들어야 소나기 퍼붓는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사업자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판 게 아니고 시스템을 팔았고 사업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걸 해서 어떻게 돈을 번다. 제가 오늘 예고편을 하나 지급하겠습니다. 빨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지금 전화를 해야 됩니다. 이일숙 사장님의 노하우 1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동행을 사장님이랑 하면서도 그냥 계속 사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그렇구나 알고 있었는데 아마 최근에 제가 안 노하우 한 가지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들으신 분들만 실천하시고 알려주지는 마세요. 본인만의 노하우로 만드시면 이해숙 사장님만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써보니까 먹히더라고요.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면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시리즈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노하우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FC를 이제 마감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근데 제가 처음에 수직이 이야기하는데 수직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병원에서 일을 했고 또 과학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또 공대 출신이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 웃긴 거야. 사장님만 말씀하시는데. 수직에 대해서 늘 말씀하는데, 저게, 이러면서. 근데 한 날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팔찌를 한 칩짜리, 똘롱 한 칩, 2칩 주시지, 이왕 주시는 거. 똘롱 한 칩을 저한테 탁 주시면 써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써봐라. 보니까 절대 빌려주지는 않잖아요. 써봐라 하고 한 개 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거를 탁 들고는, 이거 어쩌지? 이러면서 안 꼈어. 끼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그대로 갖다 니 끼라 이라고 줬어요. 니 끼라. 근데 우리 왜 줬냐면 우리 신랑이 음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술을 진짜 주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주하고 동격입니다. 똑같이 올라오시면. 그래서 밤에 자다가 술을 먹고 밤에 자다가 장꼬대로 벽을 쳤는데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아침에 그 손이 부러져가지고 퉁퉁 부었더라고요. 근데 그 부은 와중에 또 술을 먹었습니다. 그날 술 약속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이 안 됐겠죠. 그 다음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손이 펴지는지인데 접어앉지는 요렇게 항상 요렇게 돼.
근데 컴퓨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손이 늘 부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하루 종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주니까 자기가 탁 찢는데 2시간 만에, 야, 이거 붓기가 다 깔아앉았다. 손이 된대. 웃기지 마라. 좀 약간 허들시러운 거 있거든요. 웃기지 마라. 이랬어. 웃기지 마라. 이러면서, 다 효과 있다. 봐라. 이러는 거라. 장난치지 마라. 며칠 있어 봐라. 이러면서 무슨 효과 있단 말이고, 내가 뭐라 했어.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는 손이 하나도 안 분 거예요. 괜찮아. 저 진짜 효과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궁금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새벽 시작에 어느 고객님, 저희 집에 오는 반찬 제가 늘 사는 있어요. 그분한테 수직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 일을 하지만 나는 수직이는 안 할 거기 때문에, 나파나 건강식품에도 수직이는 전혀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분한테, 언니야, 이런 게 있다더라. 이게 너무 신기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니 광고 찌라시 있나? 이러더라. 광고지 하나 있나?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가방 안에 그때 딱 포기가 딱 한 장이 있더라고요. 광고지가. 그것도 진짜 운인 거예요. 광고지를 내가 그분에게 전달했어. 그래서 이분이 한 일주일쯤 있다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거, 내가 알아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 발찌를 갖고 온나, 2개를 만들어 갖고 온나. 그러니까, 근데, 그래요. 이랬더니, 그러고 나서 내가 발찌를, 근데 옥수 그때도 간이 컸어,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한 개도 안 팔았잖아요. 그분에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래, 언니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깨야 된다. 1-2개가 효과가 없다. 10칩씩 해가지고 20칩 들어가자. 이랬어,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얼만데? 이러더라고요. 금액을 얼마다 말하니까 갖고 온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신기하게 된 거예요. 갖고 내서 내가 그 다음날 20칩을 들고 갔어요, 그분한테. 가져가가지고 발에다 끼워줬는데 그분이 10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10분 만에 전화한 거 뭐야? 반품이잖아요. 반품한다. 긴장 빡 해갖고, 여보세요? 받으니까. 야, 이거 진짜 좋다니까. 언니야, 거짓말 하지 마라. 10분 만에 효과 안 나던데. 왜냐면, 우리 시장은 2시간 만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웃겼잖아. 근데 이거는 10분 만에 전화가 오기 때문에 웃긴 거예요, 이제는. 언니야, 무슨 효과가 있던 너? 그러니까, 자기가 늘 20kg, 40kg쯤 되는 젓갈을 들고 배달을 가는 집인데 매일 가니까 이분이 가는 거예요. 매일 10분 걸어서 갔다가 자기 걸어서 오는데, 보통 한 2-3번 쉬는데 이거 끼고 한 번도 안 쉬었대. 그냥 쭈루룩 갔다가 왔대. 그러니까 효과 있는 거 아이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나 이러니까 내일 한 세트 더 갖고 온나 이러더라고요. 언니야 맞나? 알았다. 근데 제가 한 세트만 가져갔겠습니까? 왕창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허리띠가 한 150칩 정도 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몸이 한 200칩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반지를 10손가락 다 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반찬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류마티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엄지손가락에 심지어 2개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게 활용을 또 잘하는 게 이게 아침에는 이거를 끼고 있다가 또 밤에는 붓기가 빠지잖아. 이걸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지는 안 들어가고 그분 제일 큰 거를 남자 반지를 꼈어요. 여자분인데 이걸 빼가지고 목에다 또 걸고 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효과를 많이 보셔요. 이분 그러니까 주위에 충무동 시장에 새벽 시장 그쪽에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분 단체로 개를 하시거든요. 개하는 언니들이 개돈 받아갖고 목걸이 하나씩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또 요 수지기를 끼워주게 됐어요. 끼워주면서 엄마가 수지기를 낀 것까지는 그러니까 끼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저희 엄마가 작년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 이제 박동기를 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언제 하노? 9월달에 하자. 의사 선생님이 좀 좋아지고 나면, 왜냐면 그때만 코로나 막 한참 되고 이래 좀 시끄러웠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9월에 이거를 하자고 날을 잡아놓고는 그때 근데 수지기하고 라파를 했는데 저희 엄마의 특징이 저희 신랑보다 더 철저한 게 뭐냐면 약을 정확한 시간에 정말 정확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얘를 라파도 이렇게 쓰라면 정확하게 100%. 그러니까 정말 교과서대로 사는 사람이 사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라파하고 수지하고 진짜 열심히 쓴 거예요. 심지어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그거 뺏고 싶어. 내가 돈도 안 받아 한 개 사주긴 했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쓰시거든요. 근데 9월달에 다시 병원에 갔는데 뭐냐면 병원 선생님이 뭔지 모르겠는데 몸이 좀 좋아졌대. 그래갖고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다.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올해 4월달에 뭐냐면 이제 수술 안 해도 된다라는 결과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라파의 효과인지 수직의 효과인지 건강식품의 효과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몸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하고 이번에 연세가 계시니까 치매 검사를 보건소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할머니들이 치매 검사를 하고 나면 뭐 몇 년에 한 번씩 온나 이렇게
1년 뒤에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엄마 보고는 올 필요 없답니다. 너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생각나면 한번 놀러 오라면서 할머니보다 잘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뭐 그리고 내 MRI도 건강 검진을 찍었는데 정말 내가 너무 깨끗하. 이거는 인지스타 덕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 그래서 그런 식 효과를 보면서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또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 당뇨가 인슐린을 맞고 계시거든요. 인슐린 맞는데 당뇨가 항상 이게 식전 당뇨가 굉장히 높았어요. 식후 당뇨는 당연히 높은 거고 식전 당뇨가 높았는데 정수기 물을 먹고 나서 식전 당뇨는 정상으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수기가 무조건 어저께도 이거는 어저께 저희 집 강아지 진수를 제가 데리고 산책을 갔거든요. 산책을 가니까 같은 그 유기견 엄마들끼리 강아지 모임 같은 게 있어요. 그 시간에 나오면 다 거기 모여 엄마들이 개 엄마들이 모여갖고 막 자기 개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분이 그러라 언니는 개를 어떻게 키우길래 개한테서 꽃냄새가 나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다 이런 냄새 안 나나? 이랬더니, 우리 개 맡아보니 똥냄새 나? 이러면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약간 이상한 우리끼리 한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정수기 세미나 했습니다. 밤에 만나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LTL 정수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그럼 우리도 LTL 정수기 뭐 바꿔야 되나? 왜냐면, 동물 키우는 사람들 그 독특한 향이 나잖아요, 집집마다. 근데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저희 진수 같은 경우에 수지기를 사람보다 수치 끼고 있거든요. 날라다닙니다. 아가. 뛰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털 색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거는 털색은 뭐냐면 스피루나 먹어가지고. 그래서, 스피루나 먹으니까 털도 광이 바짝바짝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 굉장히, 애가, 원래는 아주 그냥 쉽게 말해서 시골 똥개입니다. 그러니까, 유기견 쪼아왔잖아요. 완전 잡종이거든요. 근데 명품 같습니다. 걔가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는 어느 종이고 어느 외국에서 수입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들어들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식품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개의 인생까지도 전생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숙 사장님 시리즈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제가 이번에 신규 한 분, 그러니까 그 옷가게를 가면서, 루비라는 옷가게를 가면서 그때 신규 한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보통 합천상구로 태어나서 그건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천상구로 태어나서 했는데, 2탄으로 뭘 하시냐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 뭘 하냐면, 우리 수지 끼면은, 아까 제가 체험했듯이 우리 아저씨가 손가락이 펴졌다, 굽은 허리가 펴졌니, 뭐 무릎이 안 아프니,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뭘 하시냐면,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이, 요 머리 위로 안 좋아질 줄 알았다. 안 좋아질 줄 알았다. 근데 결국에는 내 말 안 들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졌다. 눈이 똑가닥 떨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안 먹어서, 그러니까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됐다. 뭐 손을 잡았는데 그분이 손이 여기 잡았는데 꼭 그분한테 이런 거 먹어라. 우리가 핵한하고 뭐 이런 거 좀 먹어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안 먹었대요. 근데 그분이 몇 달 뒤에 알고 보니까 돌아가셨더라. 이런 이야기를 그분한테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처음 올 때는 그 말을 계속 들었겠죠.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들을 때는. 아무 반응도 없어서,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날은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거 해서 좋다 하면 그 고객이 들었을 때, 지 사기치고 있네, 웃기고 있네, 엄마야, 니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건데, 역으로 안 해서 이렇게 됐다 하니까, 그럼 뭐 해봐야 되나? 그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계속 퀘션 마크가 생겨서 좀 더 알아보고 싶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러니까 초보자의 마음으로 제가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잘 되는 쿨한 거 하셨구나. 사업 노하우가 저기에 있었네. 제가 노하우 한 개를 딱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느 한 고객을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앞전에 오영수 사장님이 병원 입원하셨을 때 그분이 니퍼를 주문했는데, 수직이 들어갈락 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직이 꼈으면 살았을 건데, 수직이 안 껴서 죽었다. 니퍼는 주문해놓고, 니퍼는 지금 니퍼만 여기 남아있다.
그 일을 어찌해야 되노?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상황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객이 어때요? 그럼 수지겸 나도 한번 해봐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효과 있네. 역시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이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역발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종전에 하던 거를 계속 이거 하니까 좋다 하면 안 되겠구나. 효과 있으면 안 돼. 물론, 근데 이게 그 말이 하긴 해야 돼요. 왜 좋다는 말 안 하면 안 되고, 또 수직이 들어가가지고 들어간 고객한테는 이런 일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처음에 초보 사업자들한테는 너무 막 여기에 대한 과대 광고처럼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이 회사의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려주지 마시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시네. 예. 제가 오늘 고객님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고객님 지금 계속 전화가 오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3월 달에 처음 사업 진행하면서 쭉 11월 달까지 이사람이 오고 RF 가기 한 11월 달까지 어쨌든 이사님 동행을 해주셔가지고 RF 갔는데, 그 RF 가는 중간중간에도,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진짜 차에서 진짜 이렇게 노하우를 많이, 그러니까 사장님은 말해줘요. 그때는 제가 그게 노하우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사장님 계속, 그래, 늘 하는 말씀이지, 뭐, 그렇지, 이러면서, 또,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서, 뭐, 또, 그 다음에 뭐 나오지, 알았어. 근데 지금 제가 RF 간 지가 1주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말 RF, 제가 10월 말이대로 RF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님한테 RF 1주년 기념으로 이거 참 목걸이 이게 세트로 우리 둘이서 딱 하고 있습니다. 예, 선물했습니다. 예. 이번에 제도 가시면 선물 받은 거 뭔지 꼭 보여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하면서 그때는 이게 노하우인지 뭔지 사업인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다 그 안에 다 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동행을 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제가 따라가긴 하는데, 따라서 보면 사장님 하는 걸 보고 있으면 하는 그 노하우가 안에 다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사장님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이 하셔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이랑 최소 한 달에 한 2-3번은 오지 마라 해도 꽁무니를 빼고 따라가서 노하우를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뭔가 제가 다음번 세미나에 때도 노하우 하나 정도는 알려드리지 않을까. 다음번에 2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달에 2탄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이게 수직이나 이런 건 사실 단발성이잖아요. 라파도 그렇고. 근데 가장 매력 있는 게 사실 루벨말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루벨말이를 목욕탕 쪽하고 이런 또 김영희사님 심평 쪽에 그 다음에 연제구에 하고 남천동 쪽에 이렇게 루벨말이 지금 계속 조금 마네킹도 설치해 놓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루벨말 다 알아 사람들이.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심지어 이번에 어느 세탁소에 가서 제가 LTL 합니다니까 사장님 그럼 메이커 없는 거 하지 마시고 아메이를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아니 LTL이 메이커인데요 했더니 그쵸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누벨말이 알아니까 누벨말이 알지요 이러는 거라. 그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벨말이가 좋은 거예요 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LTL은 다른 회사인 줄 알아. 누벨말이 같은 회사인 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누벨말이를 제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재미를 좀 느꼈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이게 또 브래지에 한 개 들어가면 니프가 들어가고 또 바디슈츠가 들어가고 또 팬티가 들어가고 그다가 그렇게 들어가면 또 그 다음에 세제가 또 따라 들어가잖아요. 세제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 고객하고 좀 친해져. 그러면 건강식품 우리 거로 쌍리니어서 바꿔지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루벨마리가 안 들어간 고객들은 사실은 조금 중간에 버거워요. 근데 루벨마리로 만족을 딱 한 고객들은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정수기로 만족 얻으신 분들은 또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회사가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정수기하고 속옷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근데 이걸 딱 같이 가져가니까 이게 훅발이 있어. 그러니까 등달아 이게 다른 것도 다 잘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누벨마리로 굉장히 재미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누벨마리 저거 처음에 우리 누벨마리 저거 최소 50년 된 사업인데 50년 전 거나 지금 거나 얼마나 세월이 바뀌었는데 저게 되겠노? 맞잖아요. 50년, 그러니까 왜냐면,
50년 전에 나온 브래지가 지금도 나오고 있으니까 똑같은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노? 이 생각을 했어요. 전 처음에. 디자인도 하나 안 뺏고 올드하고 요새 얼마나 이쁜 게 많이 나오는데 전혀 세련되지 못하다. 세련되지 못하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 안에 숨어있는 기술력 때문에 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는 따라갈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루벨말이고, 정말 제품이 입으면 입을수록,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제 고객님들 중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바디슈트를 제가 입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입으면 허리가 안 아프고, 그다음에 특히 좀 일을 좀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바디슈트 입으면 확실히 일이 더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가슴이 거의 이거 진짜 무겁거든요. 무거운데 브래지 하나만 입어도 어깨가 안 아프고 뭐 이런 경우가 더러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루벨마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됐어요. 그 다음 최근에 나온 것도 눈으로 보이는 거 나왔잖아요. 비에시스 화장품. 눈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예. 이게 양이 좀 작은 게 아쉬워 항상. 이게 왜냐면 세럼을 제가 지금 한 통을 다 쓰고 두 번째도 절반 이상 썼거든요. 양을 많이 썼어요. 다른 분보다. 근데 이게 얼굴에 우리가 지금 종전에 나와 있던 수많은 화장품, 그러니까 오일에 들어가 있던 화장품들은 미스트를 뿌리기만 뿌려도 광이 났잖아요. 근데 안 쓰면 또 광이 안 났는데 얘는 뭐냐면 쓰면 쓸수록 광이 더 나는 거예요, 얼굴에.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쓰면 쓸수록 광이 나네, 쓰면 쓸수록 광이 나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광이 나오니까 우리가 관상학적으로도 보면 뭐냐면 광나는 얼굴이 부자가 된다잖아요. 이게 부자가 되는 관상으로 바꿔주는 게 엘테일인가 아닌가.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야, 엘테일 사업할 때는 다 얼굴도 피부도 훤해지고 얼굴이 광나는데 떠나려고 마음 얼굴이 시커매진다 이러더라고요. 난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왜 시커매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부자 관상에서 가난한 관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였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최근에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엘테로 오면 또 사람들이 훤해져요. 이게 부자 관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요 엘텔 바운더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딱 요 안에 남아있어야 부자 관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가 내가 손금도 바뀌고 있다 엘텐 하면서 진짜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꿈 꿨다 이 말도 많이 듣고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우리 아들이 그 목사 공부하잖아요. 근데 관상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웃기긴 한데, 제가 옛날에 심리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명리학 공부도 하고 수상 관상 뭐 이런 걸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 압니다. 좀 나옵니다. 사주 물어보시는 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안 봐줍니다. 기도해라 합니다.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제 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 이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꿈을 가지고 소원을 써야 되거든요. 소원을 쓰는데 소원 노트를 이름을 딱 쓰고 날짜를 앞에다가 오늘부터, 그러니까 11월 1일을 쓰면 11월 1일부터 쓰는데, 세 가지 소원을 딱 정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 3개월 뒤에 일어날 소원 세 가지. 아주 구체적인 거죠. 그러면 3개월 뒤에 어떻게 되고 싶나를, 내가 앞으로 1,000만을 벌고 싶다. 아니면 나 라인을 몇 개 만들고 싶다. 그 다음에 누구를 꼭 다이아몬드로 승급시키고 싶다. 이런 내용을 써요. 그럼 이거를 한 번만 쓰면 안 되고 3번을 써. 세 가지 소원을 3번을 써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 인증을 해야 돼. 날짜하고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기도의 끝이라. 매일 저녁마다 자기 전에 머리맡에 딱 놔두고. 근데 이게 100일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더 웃긴 거는. 그러니까 제가 1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쓰거든요. 근데 보통 한 70일쯤 되면 소원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진 날짜를 줄을 딱 끄고 뒤에다 써요. 그러니까 매월 며칠 소원 이루어짐이라고 쓰고 그 번호는 바뀌는 거예요. 다른 소원으로. 다른 소원이 이제 바뀌겠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또 계속 쓰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안 빠지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습관화 되려면 28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루도 빠지면 효과가 없어요. 그럼 그날부터 다시 또 100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온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온전히 있다는 거면 그 세 가지 소원을 이루려고 자기가 100%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저녁마다 꼭 저 그거, 사실 이 엘토를 하기 전부터 했거든요, 저는. 하기 전부터 했는데 이게 진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니까 제가 너무 신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기운을 내한테로 모아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 이러잖아요. 말이 씨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말로서 만들었습니다. 천지 창조가 다 되라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이 씨가 된다는 게 이미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씨가 되는 거는 정확하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이론에 근거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늘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게 우리가 부정된 말을 한번 들으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 들으면 그 말 들은 그 순간 그 말을 없애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 내 머리에서 지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지워지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한 번 들으면 내가 100번 이상 외쳐야 그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의 씨앗을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막 누구 욕을 막 해 하면서 내가 욕을 막 하면 제가 그러죠. 그만해라. 그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딴 말이나 해라. 내가 사장님이니까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말을 해. 근데 결국에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거는 내 마음으로도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파트너 사장님을 만났을 때나 누구를 만났을 때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면만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좋은 면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선입견을 없애는 거는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보자. 그냥 그 사람 관점에서 봐주는 거. 그게 좀 노하우가 필요하긴 한데 항상 어떤 사람을 봐도 내 머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다 지우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부의 정도, 이거를 머릿속에 하나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은 어때서 그 사람이 할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막 하냐, 이렇게 말하고. 왜냐면 내가 그 사람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면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내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 생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하지 말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오면 됩니다. 만났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할 때도 저도 똑같이 했죠. 그분 바빠서 안 되고 해서 늘 핑계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그건 내 핑계였던 거죠. 내 핑계. 그러니까 그 사람 핑계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 생각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지. 그 사람이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내 생각. 그래서 나는 내 할 말만 전달하고 항상 오는 거는 그때 가서 또 마무리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꼭 기억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 펼쳐 나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달에 얼마 벌겠다 이런 목표는 사실은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간 얼마를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시고, 제가 작년에 3월 달에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12월 달 마무리하면서 7,8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간으로 계산하면 이게 한 달에 한 700만 원 돈 되니까 수입이 작은 수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실 때 내가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하지만 나는 앞으로 이 사업이 1년 뒤에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내가 계산 안 됩니다. 세우세에서 딱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보시면 아마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나. 저도 사실은 이 정도의 금액이 될 거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나 사업이 잘 된다, 오늘 벌었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올 연도엔 더 벌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세무사님이 사실 걱정을 잘 하더라고. 이 세금이,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하나 더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농담처럼 했는데, 예.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부모가 열심히 살고 잘 되니까 애들이 늘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잘 돼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 같은 경우 지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걔도 학교에서 거의 지금 1등을 안 놓치지 않고 계속 1등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학교에서 보내주는 독일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딸내미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 막내가 애가 셋이거든요. 막내가 지금 고3인데 내가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아가 공부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공부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중요한 거는 그게 더 웃겨. 그러니까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시험 치는 날짜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쁘게 사다 보니까 지가 시험을 치는지 뭘 하는지 엄마 시험 친다 뭐 한다 이래 말하면 아는데 이번에 수시를 접수를 했잖아요. 수시를 접수를 하는데 내가 어디 경리학과 경리학과 어디 갈 거야? 그러니까 지가 뭐 고려대하고 연세대고 왜 거길 가? 내가 이랬어. 왜 너무 놀래가 왜? 이랬더니 거기 가면 되는데 왜? 이랬더니 거기는 이제 엄마 좀 공부 좀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사실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스카이 하나 나오나 살짝 꿈을 가져보고 있는데 아마 면접 잘 봐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을 해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장님도 이사님도 어제 또 기도도 해주신다시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기도해 주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사장님 농담처럼 하는데 사장님이랑 다니면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 일 말고 지금 내 개인적인 문제 닥쳤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집 전세, 집 문제 뭐 이런 것도 해결이 딱 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 취직도 이번에 새로 책사를 옮겼거든요. 옮기는 것도 이사님이 있으면 이게 돼. 사장님 내일부터 출근 사장님 옆에서 뵌다고 내가 농담처럼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사장님이 한번 오늘 같이 안 나가주시나 이런 생각할 때 한 번씩 있습니다. 일 해결되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이 희한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운은 이게 우리가 항상 하죠. 내 복은 내한테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주위의 복을 내한테 끌어들이는 게 제 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그게 복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 그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게 엘텔이 복이다 싶으면 꽉 잡아가지고 내 거로 딱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2022년 이제 10월이잖아요. 10월이고 2023년도에는 정말 여기서 다 RF가 돼가지고 함께 우리 여름 RF 휴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